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응급간호 골절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5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골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야말로 뼈가 부러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단순 뼈만 부러진 거는 단순 골절. 그야말로 뼈 자체만 이렇게 부러진 거를 단순 골절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부러졌다. 그런데 이제 뼈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를 복합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합골절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주위 조직의 파괴까지 된 상태. 그러니까 이 주위 조직이라고 하면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신경,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돼서 손상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출혈도 굉장히 좀 심합니다. 출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뼈라든지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를 뚫고 창상이 겹치면 부러진 뼈끝이 보이며 경우에 따라 출혈로 인한 쇼크. 그래서 이제 복합골절은 단순한 골절을 넘어서서 이제 출혈까지 유발하는 골절이고 이 출혈이 그냥 단순한 출혈이 아니고 심한 출혈, 대량 출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출혈로 인한 쇼크, 요것도 동반하는 좀 이제 응급을 가장 요하는 그런 골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골절은 뼈만, 복합골절은 뼈 이후에 뼈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까지 파괴된 것을 복합골절, 그리고 복합골절은 출혈, 그다음에 출혈로 인한 쇼크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골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골절의 증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뼈가 부러졌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심한 통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과 함께 주변 조직이 부어요. 그래서 부정, 골절로 인해서 기형, 정상 기능의 상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 다음에 신경과 혈관의 손상 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256페이지 두 번째 팁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증상에 대해서 시험에 주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복합골절이라든지 다른 일반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주요 핵심 포인트 부분은 응급처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골절 환자가 발생했다. 응급처치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응급처치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응급처치 하실 때 골절 시 응급처치의 핵심 키워드 부목 적용이 가장 먼저다. 부목 후에 어떤 처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부목. 자, 그래서 1번을 보겠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구조자는 그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특히 단순 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 단순 골절은 뼈만 골절이 된 거잖아요. 자, 뼈만 골절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이 단순 골절이 복합골절이 되지 않도록 복합골절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이에요. 단순하게 뼈만 부러졌는데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이 뼈가 주변 조직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출혈도 발생을 하고 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와 버리고 이런 복합골절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인데 이렇게 예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부목입니다. 부목을 적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고시 핵심 포인트는 이 부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부목의 사용 목적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순 골절이 복합 골절이 되지 않게 그 손상된 부위를 고정해 줍니다.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해줌으로써 통증 감소, 더 이상의 손상, 단순해서 이런 복합골절로 진행되는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부목의 사용 목적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국가고시의 주 핵심은 이 부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 환자 이동하기 전 항상 부목 후에 다른 것들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목 대고 이동하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환자 이동 전 부목을 대고 부목을 사용할 때는 다친 곳에 위와 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뼈 중에서 손목에서 뼈가 똑 하고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만 손목만 고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목 아래, 손목 위 여기를 다 같이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고정할 수 있는 부목을 대주셔야 되겠죠. 위아래. 그래서 부목을 사용할 때는 다친 곳에 위와
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자,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손상된 부위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있을 때는 부목을 대기 전에 부드럽게 잡아 당기셔서 이제 펴주신 다음에 반듯한 상태에서 부목을 대주셔야 되는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관절이 접히는 부분 있죠? 척추라든지 어깨라든지 팔꿈치, 손목, 무릎 이런 관절은 똑바르게 이게 굽어져 있는 경우 억지로 똑바로 펴지 말고요. 관절 부위의 골절은 관절, 특히 이제 뭐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관절이 있는 부위가 골절이 됐는데 구부러져서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요. 이거 억지로 피시면 안 돼요. 관절 부위의 골절은 발견된 그대로 부목을 대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개방된 상처. 열렸어요. 상처가 열려버렸어요. 자, 개방된 상처는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멸균 드레싱을 한 다음 아니면 멸균 꺼즈를 덮어준 다음에 부목을 적용을 합니다. 개방된 상처 O형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 드레싱 아니면 멸균 꺼즈로 상처를 덮은 다음에 부목을 적용하시고, 이제 우리가 개방성 이런 복합골절 있잖아요. 복합골절이었을 때 이제 이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튀어나온 뼈 끝은 억지로 피부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튀어나온 뼈 끝은 억지로 넣으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골절에 있어서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혈이 발생을 하거든요. 출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이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지혈을 해줘야 돼요. 출혈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제 출혈성 쇼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 이제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골절에서의 지혈을 할 때는요, 지압법을 사용합니다. 지압법은 동맥을 지압하나요? 정맥을 지압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동맥을 지압을 해줘요. 핵심 포인트를 탁 눌러줘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지압법으로 출혈을 방지하고, 만약에 너무 출혈이 심하면 우리가 지혈을 할 때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 심하면 지혈대, 최후에 사용하는 게 지혈대라고 우리 배우셨어요. 우리가 출혈시 응급처치 배우면서 지혈대는 이제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는데, 지압법을 사용하고 나서도 안 되면은 이제 지혈대도 사용할 수 있겠고, 결론은 출혈이 있는 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지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출혈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피가 멈춘 후에 소독한 붕대, 그냥 붕대도 아니고 소독한 멸균된 붕대로 감아줘서 상처를 보호해주시고 부목 대주셔야 되겠고요. 자, 부목 고정 후, 항상 부목 한 다음에 뭐든지 이루어져요. 부목 고정 후 손상된 사지를 거상이라고 하는 거는 올려주세요. 요거는 이제 심장보다 조금 이렇게 높게 거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냉찜질을 하여서 종창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골절이 되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요. 그 부종 부위에 이제 열감도 막 발생을 하고 통증도 이렇게 발생을 해요. 증상 중에. 그래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상, 그 다음에 냉찜질 할 수 있고, 열감 있으니까 냉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출혈과 이렇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온과 냉 중에 냉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절 시에는 냉찜질을 해서 종창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종 플러스 열감이 있는 걸 종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종과 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냉찜질을 적용시키면 부종도 감소하고 열감도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통증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대신 우리가 이때 환자분의 몸은 보온을 하셔야 됩니다. 보온. 손상된 부위에 냉찜질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보온을 하셔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절의 종류와 처치가 있어요. 솔직히 얘는 국가고시에 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고는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골절의 종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두개골, 우리 머리뼈가 골절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제 머리뼈가 골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의식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시고, 의식의 변화가 있어서 의식이 점점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 막 음식을 주게 되면은
흡인의 가능성, 기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식 상태를 자주자주 확인을 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카톡이 켜져 있어가지고 카톡이 울렸어요. 제가 이거 좀 끌게요. 자,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의식 상태 자주 사정을 하셔야 되겠고 의식의 변화 유무. 그 다음에 이 두개골에 골절이 있게 되면은 이제 뇌부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뇌부종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뇌압이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압 상승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 정확히 하면 뭐 30도 정도 올려주는 자세로 이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30도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이런 뇌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이송을 합니다. 내부종으로 인한 뇌압 상승 예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골이라고 하는 거는 코거든요. 코뼈가 부러졌을 때는 우리 코는 굳이 부목은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 부목은 해주지 않겠고 이제 부목 필요 없고요. 코에 이제 창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처 생각하시면 되죠. 코에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소독된 꺼즈로 이제 드레싱하고 꺼즈 데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사두붕대라고 나와 있어요. 사두붕대는 뱀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사두붕대인데 붕대가 이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생긴 붕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붕대로 코를 고정을 해가지고 병원을 보내주시면 돼요. 크게 국가고시 비중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악골, 아래 턱뼈죠. 턱뼈가 이렇게 부러졌을 경우에는 턱뼈를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머리 자체를 부목으로 이용하여서 붕대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턱에 손상이 됐으면 이 턱뼈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붕대, 여기 턱이랑 여기를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아요. 고정을 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묶어주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지지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머리를 부목으로 이용해서 붕대를 고정해서 이송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 입이 있고 이 턱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붕대로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 끝에다가 붕대 딱 묶어가지고 이 턱이 벌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고 얘도 그게 중요치 않아요. 자 이제 쇄골 늑골은 좀 잘 나오죠. 특히 쇄골 잘 나오는데 우리 쇄골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쇄골이 우리가 부러지게 되면 골절이 되게 되면 그때 사용하는 거는 삼각건 기억하시고 늑골은 갈비뼈예요. 늑골이 부러져도 삼각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6번의 척추인데요. 척추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척추. 자, 이 척추가 부러지게 됐을 때는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신경 같은 것들이 건드려지거나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성 쇼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이제 부러지게 됐을 때, 자, 처치보다 우선 구조 요청이 먼저입니다. 구조 요청. 정말 응급. 여기 중에서 최고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처치보다는 우선은 구조 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부 센터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부목을 해줘요. 전신 부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는 완전히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앙하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중심축이 틀어지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앙하이 상태로 이송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하실 때도요. 딱딱한 침상에 누우셔야 하기 때문에 침대 위에다가 판자를 깔아줘서 판자 침상을 사용합니다. 척추뼈가 일자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곳에 누워야지 매트리스가 있는 곳에 누워버리면 이 척추가 이렇게 매트리스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골절이 된 부분이 아물지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딱딱한 침상, 판자 침상을 사용하셔야 되겠고, 자 척추 골절 환자의 처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몸의 중심인 척추가 골절이 돼버렸어요. 이때 환자의 처치는 특히 이제 척추에 보면은 우리 신경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신경계 손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신경계 손상의 정도가 심해지고 만약에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신경성 쇼크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크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척추가 지금 골절이 됐다 의심이 됐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환자를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게. 그래서 전신의 부목을 대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몸은 똑바로 일자로 그대로 펴주셔야 돼요. 앙하이로 눕혀서 운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위에 있는 게 목뼈 부분을 우리가 경추라고 하잖아요. 자, 경추, 척추 부분의 위에 있는 그 목뼈 부분을 경추라고 하는데, 경추 골절시, 이 경추는 이제 호흡과 의식을 또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경추 골절 시 호흡과 의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수술을 받은 후에 견인을 하거든요. 견인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견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견인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고정을 훨씬 더 빡세게 시키는 걸 견인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맞춰주고 고정을 해줘서 뼈가 붙게 있게 해주는 건데 이 견인을 하고 있게 되면 우리 환자가 정말 ABR 하셔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욕창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견인하고 있는 환자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를 실시를 또 하셔야 되겠고, 자, 척추골절 환자의 침상,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환자처럼 단단한 것이 좋아요. 척추가 일자로 유지될 수 있게 누워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에 척추를 움직이면 안 되죠. 골절됐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과도, 신전, 굴곡, 회전 등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척추 골절로 인해서 체간부 속고, 몸통 자체에다가 속고 붕대를 이렇게 감아 놓은 상태예요. 몸통 자체, 여기 몸통, 배, 가슴, 이라고 하면 여기 전체를 척추가, 요 뒤에는 척추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에다가 속고붕대를 이렇게 감아서 고정을 해놓은 상태. 이걸 이제 체간부 솜통, 속고, 몸통에 속고붕대를 감아 놓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척추 골절로 체간부 속고를 한 환자에게는 어떤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복부 팽만, 배가 빵빵해지는 거. 요 배가 빵빵해지는 이유는 가스 배출이 안 돼서 그래요. 가스 배출이 안 되고 장 운동이 안 되거나 느려졌을 때 복부 팽만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간부를 지금 속고로 감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몸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이 몸통 안에 있는 요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장 운동이 멈춰버리거나 장 운동이 느려지게 되면은 응가 배출도 잘 안 되고 장 안에 가스가 막 차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복부가 이렇게 팽만 빵빵하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이 불편감도 호소하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간부 속고를 한 환자에게서는 가스 배출이 잘 되는지 장 운동이 잘 되는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부 팽만도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체간부 속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청진을 해볼 수가 없는 상태, 만져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간부 속고를 하면 촉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배가 꾸글꾸글 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말랑말랑한지 촉진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부 팽만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자를 잘 관찰하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혹시 가스 배출 되십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뱃속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응가 같은 거는 잘 싸고 계시는지 이런 거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문진 물어보는 거, 아까 제가 했던 문진, 그 다음에 환자 상태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부 팽만도를 확인하고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골반이 골절이 됐어요. 골반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골반이죠, 요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게 골반인데요. 골반은 여기 한쪽 해서 한 쌍이라고 부르죠. 두 쪽으로 돼 있는 거죠. 한쪽. 이렇게 되어서 두 쪽인데, 골반이 부러졌을 때는요, 만약에 여기가 오른쪽이면, 오른쪽 골반이 부러졌어요. 그럼 오른쪽 골반만 고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쌍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전신부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가 척추죠? 척추와 골반은 몸의 센터,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앙하이 상태로 이송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골반뼈와 여기 골반이 있고 여기 대퇴가 있으면 여기 중간에 껴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이제 고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고관절이 부러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응급 상황이고요. 여기 뼈는 웬만하면 부러지지가 않아요. 우리 신체에서 되게 단단한 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치지를 않는데 이게 언제 부러질 수가 있느냐. 특히 나이가 든 노인은 칼슘의 함량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 고관절이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흔히 이제 고관절에 골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 대개는 추락사고나 외상, 큰 교통사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고관절 골절입니다. 요 고관절 골절도 전신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몸의 중간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골절은 전신 부목을 해서 환자분의 그 센터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셔서 병원에 이송을 하셔야 되겠고, 요 고관절 골절에서도 쇼크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출혈이라든지 신경성 쇼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 골절을 볼게요. 대퇴는 여기 우리 허벅지 안에 있는 뼈를 얘기해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큰 뼈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 대퇴골이 폭 부러졌다는 거. 대퇴골도 웬만하면 끊어질 일이 잘 없죠. 그런데 대퇴골이 끊어지게 되면은, 대퇴골은 우리 신체에서 제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고, 여기 안에 이제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는데, 혈관도 이제 크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혈 발생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로 쇼크 유발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긴 부목으로 고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특히 여기 척추, 골반, 고관절, 요거. 대퇴골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센터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고정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여러분 좀 풀어보면서 볼게요. 문제 양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연의 133페이지 115번부터 같이 풀겠습니다. 자, 115번.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복합골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복합 쪽으로 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뼈 주위 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답은 2번 붓고 저리고 통통이 심하면서 상태에 따라 출혈과 조직 손상을 동반합니다. 주위 조직의 손상, 출혈, 쇼크, 당연히 뭐 통증, 부종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116번 볼게요. 골절 환자를 댈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골절 환자 응급처치에서는 우리 환자를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목을 대주는데, 그 이유는 답은 4번이죠. 복합골절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골절만 됐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응급처치를 하실 때 막 환자를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면 단순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 복합골절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 부목대주지도 않고 환자 고정해주지 않으면 이 단순골절이 자꾸 움직이면서 복합골절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는 그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특히 주의하시고,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부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117번. 골절상을 당한 환자에게 움직이기 전 부목을 대어주는 목적. 자, 부목을 대어주는 목적. 자, 그래서 부목은 답은 4번이죠. 골절의 뼈의 위치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상해 악화 방지. 상해 악화 방지라는 건 단순골절이 복합골절이 되지 않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통 경감,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18번. 골절 환자 정시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1번. 환자가 흥분해 있으면 마취제. 안정시킨다. 마취제 아니에요. 자, 2번. 그리고 마취제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죠. 자, 2번. 환부를 고정시키지 말고라 했는데 반드시 환부는 고정시키세요 라고 했어요. 3번. 통증이 심하면 환부에 국소적 냉찜질. 그렇죠. 환부에 국소적 냉찜질. 냉찜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환부에만 냉찜질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몸은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보온하셔라 라고 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각각 나누어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은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고정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천장관절은 양쪽의 관절과 따로 분리해서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장관절이 뭐냐면은요, 여기 골반에 보시면, 골반에서, 여기 보면 이게 청골이거든요. 여기 척추에서 마지막 뼈 청골, 여기 청골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골반뼈에 좌골 있어요. 여기 좌골.
여기 자골이 이제 만나는 부위, 요 중간 부위거든요. 이 중간 부위인데 이게 천장관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골반이에요. 골반에서 이제 골절이 일어났어요. 골절이 일어났을 때 골반 골절은 한쪽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통으로 같이 있어요. 여기 한쪽, 여기 한쪽에서 한 쌍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서만 골절이 일어났으면 같이 묶어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고정이 아니라 골반과 관련된 골절이에요. 그러면 따로 고정이 아니라 같이 고정. 양쪽 골반 다 같이 고정해 주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19번. 부목의 사용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조직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쵸? 조직 손상 방지. 2번. 환자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환자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죠. 통증 감소시키고 고정시키면서 통통 경감되고 쇼크 방지. 부러진 뼈를 고정시켜주기 위함. 맞았어요. 답은 5번이죠. 틀린 거.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목을 대주는 거는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움직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120번. 하지의 개방성 골절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 개방성 골절이면 살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처도 있고 출혈도 있고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따뜻한 처치로 옳은 것.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음료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출혈 있을 때 따뜻한 음료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1인 부축법. 현재 골절이 있을 때는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시면 안 되고 눕혀두셔야 돼요. 자, 3번. 무릎 관절을 곧게 편다. 우리가 이제 구부러진 부분은 부목 되기 전에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반듯하게 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무릎 관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관절 부위의 골절은 발견된 그대로 피지 않습니다. 자, 4번.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 해서 우리가 손상된 사진은 거상시켜주라겠어요. 올려주셔서 부종을 예방하셔야 되겠고, 골절 부위에 부목을 댄다. 답은 5번입니다. 골절 부위 부목. 그래서 여러분 그 응급 지금 여기 골절 부분에서 거의 시험에 나오면은요. 답이 부목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의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1번. 산행 중 발목 골절 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더운 물찜질. 혈제 골절이 됐을 때 여러분 부종도 있고 열감도 있고 통증도 있어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훨씬 더 적합하죠. 그래서 냉찜질을 하여서 종창 감소시키고 2번 골절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한층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골절이 됐을 때는 옮기기 전에 먼저 부목을 해주셔야 돼요. 옮기기 전에. 그래서 환자 이동 전에 부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목 고정 후에 손상된 사지 거상하시고 아시겠죠? 옮기기 전 부목, 그 다음에 부목 고정 후 사지 거상. 자, 그 다음에 3번 골절 위 아래 관절에 부목을 대준다. 그쵸? 손목이 부러졌으면 이 손목 아래, 손목 위 여기 다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골절 부위를 확인하고 부러진 골절편 맞춘다. 뼈를 맞춰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응급시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5번 부목을 대기 전 얼음주머니로 부종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목 되고 나서예요, 여러분. 부목 후에 냉찜질입니다. 부목 고정 후 거상하고 냉찜질. 자, 그다음 122번.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부목을 댈 때는 상하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가 아니라 상하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없게 위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시킵니다. 2번. 골절된 뼈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다. 답은 2번이죠. 자, 3번. 부목을 대기 전에 의사나 병원에 빨리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목 되고 나서, 부목 된 후에 병원 이송이죠. 4번. 부러진 뼈 맞춘다. 뼈 함부로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 자, 5번. 전신에 부목을 대고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고정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신 부목이라기보다는요. 골절 부위에, 환부에 우리가 부목을 대주시면 돼요. 그쪽 부분만 못 움직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23번. 골절을 입었대요. 최 씨에게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자, 1번. 다친 곳을 붕대로 감아서 안전한 상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친 곳에 부목을 대주셔야 되겠죠? 부목. 자, 2번. 부목을 사용해서 체온 저하를 막는다. 부목을 한다 해서 체온 저하를 막을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부목을 대고 나서 환자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서 몸을 보온해 주셔야 되겠죠? 담요 같은 것들로. 자, 3번.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지압법을 사용해서 출혈을 방지한다.
자, 그래서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어찌됐든 지혈을 해주시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 지압법. 답은 3번이고 4번 부러진 뼈를 옮긴 후에 부목된다. 뼈는 부목되기 전 아니 부러진 뼈는 옮긴 후에 부목을 되는 게 아니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주셔야 되겠고 5번 옷은 잘라내지 말고 잡아당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환자가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 이 옷을 벗기겠다고 막 옷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부러진 골절편을 훨씬 더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옷은 잡아당기시면 안 되시고 잘라내셔야 돼요. 옷 그냥 잘라내세요. 가위로 잘라서 찢어내십니다. 그렇게 벗겨내셔야지 옷을 잡아당기다가 골절편이 더 잡아당겨져서 더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124번. 골절을 입은 환자 응급처치로 옳은 것. 1번. 부목되기 전 더운물 찜질. 부목을 댄 후에 더운물 찜질이 아니라 냉찜. 자, 2번. 출혈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준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골절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고 환청을 높인다. 골절 환자 옮기기 전에 부목 되시고 부목된 후에 환층 높이셔야 되겠죠? 자, 골절 부위를 확인하고 부러진 골편을 맞춘다. 우리 골편 함부로 맞추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부목을 대기 전 얼음주머니로 부종을 예방한다. 부목 되고 나서 냉찜질. 자, 그다음 125번.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머리 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두개골에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나왔거든요. 자, 3층에서 떨어져 두부 손상, 머리에 손상을 입은 남성이 사고 직후에 귀와 코에서 뇌척수액이 흘러나왔다면 어느 부위의 골절인가? 뇌척수액 있는 게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뇌, 두개골. 그래서 두개골 골절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26번. 두개골 골절을 입은 직장인 최 씨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증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개골에 골절을 입었다고 하면은요, 뇌 손상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 뇌가 손상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뇌척수액, 뇌척수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나 코로 출혈이 있는지, 뇌에서 출혈이 있게 되면 귀라든지 코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출혈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뇌부종, 뇌출혈이 있으면 뇌압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압 상승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7번. 귀, 코 등에서 출혈이 있거나 동공의 크기가 다르고 반신불수의 상태이며 무의식 상태로 보이는 골절로 옳은 것. 동공 크기, 뇌와 관련됐죠? 무의식, 뇌와 관련됐어요. 두개골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8번. 두 번째 줄. 두개골절에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기도 방법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머리가 현재 머리뼈가 부러졌을 때는요,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자꾸 움직여 주시면 돼요. 머리 고정이 있기 때문에 머리 고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머리는 건드리지 말고 턱만 들어 올리셔서 기도 확보하셔야 돼요. 머리 만지지 마세요. 자, 그다음 129번. 골절 부위에 따른 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 부위에 따른 처치. 자, 1번. 두개골 골절. 골절 부위 상승. 골절 부위 만지지 마시랬어요. 고정시켜야 되겠고. 음료수 제공인데 음료수는 여러분 주시면 안 돼요.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 자, 2번. 쇄골골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쇄골골절이었을 때는 우리는 삼각건 사용. 자, 그 다음에 3번. 척수골절, 척추 이렇게 보실게요. 척수골절, 우리 몸의 센터예요. 요 센터가 골절이 됐을 때는요, 팔자형 붕대가 아니라 전신 부목을 대주시고 단단한 침상, 앙화 유지,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퇴골, 우리 허벅지뼈 생각하시면 되죠? 대퇴골에 골절이 됐을 때는 이 대퇴골이 우리 몸에서 제일 길다겠어요? 그래서 긴 부목을 대주셔야 되죠. 긴 부목. 자, 5번. 골반골절, 우리 몸의 중심 센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전신 부목하시고 앙화위로 눕힌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0번.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 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두개골 골절. 자, 머리가 골절이 됐을 때 여러분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줍니다.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를 하셔야 뇌압 상승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사지골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지골절은 이제 전신부목 해주시면 되겠고 3번에 척추골절이 있어요. 척추골절은 우리 몸의 중심부가 이제 지금 골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앉힌다. 절대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앙와이, 반듯한 자세. 그 다음에 경추골절, 목이에요. 목뼈 부러졌어요. 그러면 전신부목 금한다라 했는데, 목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체를 척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 목뼈와 관련된 전체 척추를 우리가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전신부목 해줍니다. 그 다음에 흉추골절. 자, 흉추골절. 흉추도 여러분 척추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목 운동시킨다. 절대 안 돼요. 경추, 흉추, 요 척추와 관련된 우리가 뼈들은 일자로 전신부목 해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131번. 각 골절 상태에 따른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 시 머리를 낮춘다. 두개골 골절이 있게 되면은요, 상체를 약간 세워주셔서 뇌약 상승 예방하시고, 2번. 쇄골 골절 시 삼각건 맨다. 맞죠? 쇄골은 삼각건. 답은 2번입니다. 3번. 대퇴골 골절 시 삼각건이 아니라 대퇴골, 요 허벅지 안에 있는 뼈가 부러졌을 때는 긴 부목 대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상지골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지골절은 어깨와 팔꿈치 사이, 어깨와 팔꿈치 사이가 지금 부러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팔걸이 지지대, 이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긴부목, 연관성 없죠. 자, 척추골절 시 처치한 후 구조 요청을 한다. 척추골절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척추골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처치보다는 우선 구조 요청을 먼저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132번. 응급 환자의 상완뼈 처치 방법이다. 그 처치법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척추골절 환자 목 높여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자로 반듯하게 앙와의 상태로 이동하셔야 되겠고, 2번. 골절 환자는 부목을 댄 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염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우리 안 배운 게 나오는데, 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발목 삐었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발목 삐었어, 나 접질렀어,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게 염자예요. 염자 환자는 체중이 분산되도록 운동시킨다. 현재 발목이 삐었어요. 발목을 접질른 상태에서는 움직이시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체중 부하하지 않게 휴식한다.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쥐약 중독 시에 환자 구토를 유도시킨다. 쥐약 중독, 쥐약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구토하시면 안 됩니다. 구토 금기사항이에요. 자, 무의식 환자, 복부 창상 환자에게서는 물을 주어서 순환 유지한다. 무의식 상태에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금식. 자, 그다음 133번. 척추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 척추, 우리 몸의 중심 센터가 지금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거.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전신 부목 등으로 척추를 고정, 지지해서 또 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전신 부목, 앙와이, 판자침상. 자, 그다음 134번.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의 응급간호로 옳은 거. 척추예요. 우리 몸의 중심, 센터가 지금 골절이 됐어요. 자, 3번. 척추의 과도한 신전, 굴곡, 회전 등을 예방하도록 한다. 요거 움직이지 않게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5번.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를 운반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행동. 자, 1번. 몸을 똑바로 눕혀서 앙와의 상태 유지하시고 등과 목을 반듯하게 유지해서 잘 받쳐주시죠. 전신부목, 판자침상. 답은 1번이고, 1번 하고 나서 이제 들것새우에서 운반한다. 5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한 거는 1번이죠. 자, 136번. 골절 환자 중 머리를 들거나 앉혀서는 안 되며 처치보다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환자. 처치보다 구조가 먼저 돼야 되는, 구조 요청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척추 골절 환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7번. 자, 여기 이제 척추골절 환자고요. 3주간의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때 침상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구토를 대비해 보기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척추골절 환자는 척추가 반듯하게 펴지도록 누우셔야 되기 때문에 앙와이. 자, 그 다음에 2번. 크레들 침상. 크레들 침상은 우리 대표적으로 화상 환자한테 사용을 하죠. 자, 변압 침뇨, 이거는 이제 욕창 환자에게 사용해 주시고, 4번. 침뇨 밑을 평평한 판자를 깔아준다. 판자 침상을 이용해서 척추를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자, 138번 두 번째 줄. 척추 골절 환자를 발견했어요. 이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목을 대기 전에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척추 골절 환자는 우선 구조 요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전신부목하고 앙와이하고 판자침상 이용하시고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139번.
척추 골절로 인해서 체간부 속고, 몸통에다가 지금 속고붕대 감고 있어요. 체간부 속고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관찰과 문진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상황, 뭐죠? 복부 팽만. 답은 1번이죠. 자, 그다음 140번.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추 목뼈 골절이 입어서 수술을 받고 견인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해야 될 간호. 우리 견인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계속 누워 있으셔야 되거든요. 고정하고 ABR 하고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욕창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 실시한다. 답은 1번이 되겠고, 4번에 뭐 근육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에 능동 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등척성 운동만 가능하시죠. 자, 그다음에 141번 고관절 골절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거. 고관절. 여기 고관절. 여기죠? 그림을 좀 지울까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고관절이에요. 자, 부분 부목으로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관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전신 부목,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아니라 노인, 그 다음에 3번 정형외과적 응급상황. 그쵸? 응급상황이고 절대 일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되게 화상환자가 아니라 노인 환자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추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하루에 한 번 활력증후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쇼크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활력증후를 자주 측정을 해주셔서 쇼크 발생하는지 혈압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꼭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퇴골 골절 시 피부가 찢겨지면서 골절된 뼈의 일부가 외부로 돌출되어서 상처 감염이 예측되는 환자의 응급처치로 오는 거. 감염이 예측되는 환자의 응급처치예요.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멸균 꺼즈로 상처를 덮어주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염 예측이 되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니까 우선은 부목 되기 전에 이 부분에다가 멸균 꺼즈 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방된 상처 같은 경우 멸균 드레싱을 한 다음에 부목을 적용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